키케루의 노인에 관하여. 로마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기원전 44년 62세의 나이에 한 권의 책을 썼지요. 그 책의 제목은 노년에 관하여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62세는 상당히 고령이었습니다. 키케로 자신도 나이 듦을 체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키케로는 노년에 대해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과연 불행한 일일까? 젊음을 잃는다는 게 정말 비극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이 대화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거지요. 키케로는 실제 역사 속 인물인 카토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카토는 당시 84세의 노인이었는데 지혜롭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카토를 찾아와서 묻는 방식이었지요. 어르신, 노년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토록 평온하게 사십니까? 그러자 카토가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노년은 불행이 아니라네. 오히려 축복이지. 이 대화가 책의 시작인 겁니다. 키케로는 왜 이런 형식을 택했을까요? 직접 노년은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보다 존경받는 노인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던 거지요. 실제로 이 책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노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참가라고 평가받고 있지요. 키케로는 이 책에서 노년에 대한 4가지 오해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노년은 우리를 일에서 멀어지게 한다. 둘째, 노년은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든다. 셋째, 노년은 우리에게서 즐거움을 빼앗아간다. 넷째, 노년은 죽음에 가까워진다.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설명한 4가지 이유라고 하지요. 일을 못하게 되고 몸이 약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키케로는 이 4가지가 모두 오해라고 설명하지요.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노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기인지 설명합니다. 우리 50대, 60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제 늙었어. 다 끝났어. 젊은 사람들한테 밀렸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지요. 은퇴하면 쓸모없다고, 나이 들면 배울 수 없다고, 건강만 지키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라고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온한 시기가 바로 노년이라고요. 젊음이 좋은 건 맞지만 노년도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봄이 좋다고 해서 가을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계절마다 고유한 매력이 있듯이 인생의 각 시기도 그렇습니다. 키케로의 책을 읽다 보면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아, 나이 드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하는 깨달음이 올 겁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가 우리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이 책이 쓰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당시 로마는 혼란기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정치적 불안이 극에 달했던 거죠. 키케로 자신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쓰고 1년 후에 키케로는 암살당했지요. 그런 불안한 시기에 키케로는 왜 노년에 관한 책을 썼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나이가 들고 위험에 처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에게 이 책을 바쳤던 겁니다. 아티쿠스라는 친구인데 키케로의 평생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눈 친구였죠. 키케로는 아티쿠스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슬퍼하지 말게. 노년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 말이네. 저항하면 더 힘들어지지. 자연의 흐름을 따라 갑시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나이듦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저항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평온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키케로는 책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짐은 노년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노년이 힘든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노년이 축복이 되고 부정적으로 보면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키케로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노년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같은 60대인데 어떤 분은 활기차게 사시고 어떤 분은 힘들게 사십니다. 몸 상태가 비슷해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과 이제 다 끝났으라고 생각하는 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키케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노년을 불행으로 볼 것인가, 축복으로 볼 것인가,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노년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노년은 일을 못한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어느 저택 넓은 정원이 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84세의 노인이 앉아 있지요. 바로 그 사람이 카토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평온합니다. 두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지요. 어르신, 여쭤봐도 될까요? 카토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물론이지, 젊은이 말아보게. 젊은이가 묻습니다. 노년이 무겁다고들 하는데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사십니까? 카토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엽니다. 키케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도 그 정원에 앉아서 카토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카토가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사람들은 노년을 탓하지. 몸이 약해진다고,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일을 못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노년이 아니라네.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지. 이 말을 천천히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노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게 고통스럽고 긍정적으로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카토는 첫 번째 오해부터 풀어갑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노년이 되면 일을 못한다고. 정말 그럴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노년에는 젊을 때와 다른 일을 할 뿐이지. 젊을 때는 힘으로 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지혜로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몸을 쓰는 일을 잘 합니다. 뛰고 들고 움직이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필요한 일, 판단이 필요한 일, 조언이 필요한 일은 오히려 나이 든 노인이 더 잘합니다. 카토는 예를 듭니다. 로마의 원로원을 보게 노인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지. 왜 그럴까?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젊은이들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노인들의 신중함도 필요한 법이지. 실제로 로마에서는 원로원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원로원이라는 말 자체가 노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를 존중했던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젊음만 강조하는 것 같지요. 빠르게 새롭게 혁신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통찰, 오랜 시간 쌓은 판단력도 똑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50대, 60대 여러분이 가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기쁨도 슬픔도 다 경험했지요. 그 모든 경험이 지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젊은이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경험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카토는 계속 말합니다. 일을 못한다고 내가 84세인데 여전히 원로원에 나가서 연설을 하고 법안을 검토하고 젊은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네. 내 몸은 젊을 때만 못하지만 내 머리는 여전히 명석하거든. 이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단지 일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키케로 자신도 그랬습니다. 62세에 이 책을 쓰면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글을 쓰고 연설을 하고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 체력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글과 생각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통찰이 담겨 있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역할인가요? 카토는 농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는 농사 짓는 걸 참 좋아하네. 직접 밭을 갈진 못해도 농부들에게 조언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하지. 이것도 일이야.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고 젊을 때는 직접 몸을 써서 일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지혜를 써서 일하는 거지. 관리하고 조언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우리 사회에서 50대, 60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후배들을 멘토링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취미를 살려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동네 어르신들과 모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니까요. 카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못한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하기 싫어서거든요. 나이를 핑계로 삼는 겁니다. 이 말이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이제 늙어서 못해, 이런 말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요? 새로운 걸 시도하기 무섭고 실패할까봐 걱정되고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신경 쓰여서 안 하는 건 아닐까요? 키케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라고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라고요. 시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작하라고요. 카톤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80세에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네. 늦었다고? 아니야. 배우고 싶었으니까 배운 거지. 나이는 상관이 없지. 8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50대만 되어도 이제 뭘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카토는 80세에 배웠어요. 카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이들이 감탄합니다. 정말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그런 태도로 사신이 노년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거군요. 카토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네. 노년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불평하며 보낼 수도 있고 감사하며 보낼 수도 있지. 선택은 우리 몫이야. 카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 풀어드릴 차례입니다. 노년은 몸이 약하다고? 사람들은 노년이 몸을 약하게 만든다고 하지. 그래서 불행하다고 말이야. 카토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는 않아. 이건 사실이지. 달리기를 하면 숨이 차고 무거운 걸 들면 힘들고 밤새 깨어 있으면 피곤한 건 사실이야.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 정직한 고백입니다. 키케루는 노년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했죠.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여기서 카토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말이야. 젊을 때 힘이 정말 필요할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일은 적당한 체력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젊은이 같은 체력이 필요한 건 아닌 겁니다. 카토는 예를 듭니다. 내 친구 중에 밀루라는 사람이 있었지. 젊었을 때 힘이 장사였지. 황소도 들어 올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힘을 잃자 슬퍼하더군.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었지. 자네는 힘을 잃었지만 지혜는 얻지 않았나? 그가 대답을 못하더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잃는 것뿐만 보지 말고 얻는 것도 보라는 겁니다. 체력은 잃었지만 경험은 얻었으니까요. 힘은 약해졌지만 지혜는 깊어졌으니까요. 카토는 계속합니다. 몸이 약해진다고? 그런 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무리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젊은이들처럼 밤새 술 마시고 떠들 필요가 있나? 과식할 필요가 있나?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나? 우리 나이에 맞게 우리 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참 지혜로운 말씀이십니다. 젊은이들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50대 60대는 50대 60대의 방식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소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격한 운동 대신에 산책을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지혜입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노년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 무절제하게 살면 나이 들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지요. 과음하고 과식하고 과로를 반복하면 몸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부터 절제하면서 산 사람은 노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몸을 돌보면 되는 거니까요.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히 자고 적당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 몸이 따라와게 됩니다. 가토는 자신의 일과를 말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네. 정원을 산책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고 책을 읽지.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글을 써. 저녁에는 일찍 자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면 몸이 편안하지. 단순하지만 건강한 일과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겁니다. 억지로 젊어 보려고 애쓰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규칙적입니까? 아니면 무리하고 계신가요? 나이를 잊으려고 젊은이들을 따라 하다가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키케로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살라고요. 가토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들은 노년의 약함만을 보지만 노년의 강함은 보지 못한다고.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젊을 때는 온갖 욕망에 휘둘렸지. 명예욕, 무력, 색욕의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 잔잔해졌어.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알아?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젊을 때는 끊임없이 뭔가 원했지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큰 집을 원했을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살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가토는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욕망 때문에 고통을 받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밤잠을 설치지. 하지만 우리는 달라.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거든. 그래서 평온하지. 이 평온함이 노년의 큰 선물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는 겁니다.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씁니다. 내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젊은이들은 부러워합니다. 저희는 아직 욕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거든요. 언제쯤 어르신처럼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카토가 웃으며 답합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젊을 때는 욕망이 있어야 하거든. 그게 너희를 성장시키니까. 다만 그 욕망에 지배당하지는 말아야지. 너희가 주인이 되어야지.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장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욕망의 노예가 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카토는 식사 이야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과식하고 과음하고 그러고는 다음날 후회하지. 하지만 나는 적당히 먹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되 배부르게는 먹지 않지. 그런 몸도 편하고 마음도 가벼워. 소식의 지혜입니다. 적게 먹으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과식은 몸에 부담을 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배부르게 드시나요? 아니면 적당히 드시나요? 키케로는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절제가 필요하다고요. 가토는 마무리하며 말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 하지만 그게 불행의 원인은 아닌 거다. 오히려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쳐주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주지.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나. 정말 그렇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졌거든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됐으니까요. 건강, 가족, 평온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지요. 정원의 오후 햇살이 세 번째 비치자 세 번째 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은 즐거움이 없다.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가토는 잠시 차를 마시며 숨을 고르더니 세 번째 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나? 노년에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지. 특히 젊은이들이 누리는 쾌락을 더 이상 즐길 수 없다는 거지.
젊은이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연애도 축제도 춤도 그런 것들을 즐기기 어려우시지 않나요? 카토가 빙그레 웃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거야. 자네들은 아직 젊으니까.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보게. 그런 쾌락들이 진짜 즐거움일까? 침묵이 흐릅니다. 카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젊었을 때 나도 연애를 즐겼어. 밤새 술을 마시고 크게 웃고 떠들썩하게 놀았지. 다음날 아침이면 머리는 아프고 몸은 무겁고 후회가 밀려왔지. 그게 진짜 즐거움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흥분이었을까? 키케로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쾌락과 즐거움은 다르다는 겁니다. 쾌락은 순간적이고 격렬하지만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후유증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진짜 즐거움은 고유하고 깊고 오래 갑니다. 또 후회가 없어요. 카토는 설명합니다. 진짜 즐거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좋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게 진짜 즐거움이지. 50대, 60대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젊을 때는 시끄럽고 화려한 게 좋지요. 클럽에 가고 술 마시고 밤새 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별로 당기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한 카페에서 친구와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좋지요. 이게 나이 들어서 즐거움을 잃은 걸까요? 아니에요. 즐거움의 종류가 바뀐 겁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즐거움을 찾게 된 겁니다. 카토는 계속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그분이 90세까지 사셨는데 누군가 물었대. 노년이 드니 세욕에서 자유로워지니까 플라톤이 답했지. 자유롭다니 미친 주인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네라고 말이야. 이 일화가 주는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쫓는 게 아니라 욕망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특히 젊을 때는 그 힘이 강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욕망이 약해집니다. 이걸 상실로 볼 수도 있지만 해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카토는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욕망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욕망 때문에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명예를 잃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지. 하지만 우리 노년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났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 저지른 실수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욕망 때문이었을 겁니다. 돈 욕심, 권력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실수도 줄어들고 삶이 평온해지는 겁니다. 젊은이가 또 묻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즐거움이 없으면 삶이 재미없지 않나요? 카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야.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나는 농사 짓는 걸 정말 좋아해.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는 걸 보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기쁘거든. 이 장면을 상상해 보게. 84세의 노인이 밭에 서서 자라나는 작물들을 바라봅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 생명이 자라나는 걸 지켜보는 게 행복이죠. 카토는 농사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확하지.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르네. 포도나무가 싹을 틀 때, 올리브가 열매를 맺을 때, 밀이 황금빛으로 익어갈 때 내 마음도 풍요로워지지. 이런 즐거움은 젊은이들이 잘 모를 거야. 너무 바쁘게 젊은이들은 살거든. 당장의 성과 빠른 결과를 젊은이들은 원하지. 하지만 자연은 천천히 자라게 되어 있지. 그래서 기다려야 하지. 그 기다림 속에서 배우는 인내, 그리고 마침내 수확하는 기쁨, 이게 노년이 누리는 깊은 즐거움이지.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인 즐거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고. 책을 읽는 즐거움, 음악을 듣는 즐거움, 그림을 감상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피상적으로 즐겼다면 이제는 깊이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거든요. 카토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주 친구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네. 화려한 음식은 없어. 간단한 빵과 치즈, 올리브와 포도주면 충분하지.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대화이지. 우리 인생에 대해, 철학에 대해,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지. 그 시간이 정말 즐겁지. 이런 즐거움을 아나 오래된 친구들과 모여 앉아 차 한잔 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말이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고민도 나누고 웃음도 나오고 때론 눈물도 나오고 이게 진짜 즐거움인 거야. 카토는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연애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너무 많은 술, 너무 많은 음식, 너무 많은 소음, 다음 날이면 다들 후회하지. 하지만 우리의 모임은 정말 평화로워.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시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거든. 여러분의 모임은 정말 어떤가요? 혹시 젊은이들처럼 과음하고 과식하고 다음날 후회하지는 않으신가요? 카토의 말처럼 이제는 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방식으로요. 카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 그리스의 철학자들, 시인들의 글을 읽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지. 젊었을 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돼.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말이야. 책이 주는 즐거움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지. 젊을 때는 줄거리만 쫓았다면 이제는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지.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지. 이것도 노년의 큰 선물이야. 젊은이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어르신 말씀을 들으니 노년의 즐거움이 오히려 더 풍부한 것 같습니다. 카토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네. 젊을 때의 즐거움은 격렬하지만 얕아. 금방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지. 하지만 노년의 즐거움은 조용하지만 깊어. 오래 남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거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정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요. 네 번째 오해입니다. 노년은 죽음에 가깝다고? 시원한 바람이 부럽습니다. 카토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해를 풀어볼까 하네. 사람들이 노년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거야.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주제이거든요. 두 젊은이도 긴장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카토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누구나 죽음이 무섭지. 미지의 세계이니까. 하지만 생각해보게. 죽음이 정말 두려운 일일까? 카토는 천천히 설명합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첫째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두려울 게 없지.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거니까. 마치 깊은 잠과 같은 걸 거야. 둘째, 죽음 이후에 영혼이 계속된다면 그럼 더 좋은 거야.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니까. 이 논리가 참 흥미롭습니다. 어느 쪽이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고통도 없고 뭔가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고 키케로는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합리적으로 풀어냅니다. 카토는 계속합니다. 나는 84년 살았지. 충분히 살았어. 인생의 모든 계절을 경험했지. 봄의 싱그러움, 여름의 열정, 가을의 풍요, 그리고 지금 겨울의 평온함까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는 겁니다. 젊음은 봄과 여름이고 중년은 가을이고 노년은 겨울인 겁니다. 겨울이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각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있듯이 인생의 각 시기도 그렇습니다. 카토는 말합니다. 연극을 본 적 있나? 연극에 막이 내려지면 끝이야.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막이 내릴 때가 되면 우아하게 퇴장하면 되는 거야. 억지로 무대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지.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연기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퇴장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이지요.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죽음이 정말 두렵지 않으신가요? 카토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렵지 않다고 할 수는 없어.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은 있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네. 바로 호기심이야.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정말 영원히 계속될까?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 말이야. 이 솔직함이 감동적입니다. 카토도 죽음이 완전히 두렵지는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었어요. 미지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요.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는 겁니다. 죽음을 적으로 보면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친구로 보면 편안해집니다. 언젠가 만날 오랜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카토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나는 많은 친구들을 먼저 보냈네. 젊었을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들, 원로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기들, 다들 떠났어. 처음엔 슬펐지, 외로웠고, 하지만 이제는 생각해.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 그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 말이야. 이 말이 위로가 됩니다. 먼저 떠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죄라는 생각, 이렇게 보면 죽음이 덜 무섭습니다. 카토는 계속합니다. 인생을 다 산 사람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마치 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억지로 붙어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추한 거지.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지. 이 비유도 참 아름답습니다. 과일이 익으면 저절로 떨어져요. 억지로 매달려 있으면 썩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살았으면 때가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젊은이가 말합니다. 어르신 말씀을 들으니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카토가 미소 짓습니다. 그렇다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일부야.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거지. 이걸 받아들이면 평온해져. 키케루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인정하고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겁니다. 카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후회는 없어. 할 만큼 했거든.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눴고 배우고 가르쳤어. 이 정도면 됐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일을 하고 베풀고 배우고 성장하면서요. 카토는 젊은이들에게 조언합니다. 자네들은 아직 젊으니 죽음이 먼 일 같겠지만 명심하게 죽음은 언제든 올 수 있어. 그러니 후회 없이 살게나.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하지. 이 조언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50대 60대라고 해서 시간이 무한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시간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카토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죽고 너희는 살지.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신만이 아실 것이다. 죽음이 나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것일 수도 있지. 이 말이 생각을 뒤집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음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죽음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카토는 마무리하며 말합니다. 노년이 죽음에 가깝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불행이 아니야. 오히려 자연스러운 완성이지. 인생이라는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 키케루가 노년에 관하여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명확합니다. 노년은 불행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건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키케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을 위한 최고의 무기는 젊을 때 쌓은 덕과 지혜라고. 덕이라는 게 뭘까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명예가 되고 존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배우러 오는 거지요. 반대로 젊을 때 거짓되게 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무시했다면 나이가 들면 이루어질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 노년은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50대, 60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할 만하게 살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할 만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키케루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노년에 불행을 탓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을 때 불행했다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젊을 때 불평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젊을 때는 이래서 힘들었고 지금은 늙어서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젊을 때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항상 감사합니다.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습관이에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나오니까요. 그럼 어떻게 노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키케루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몸을 돌보세요.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절제하며 먹고 충분히 쉬세요. 술과 담배는 줄이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세요. 젊을 때 무리하면 나이 들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둘째, 마음을 잘 가꾸세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배우세요.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세요.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고 합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셋째, 관계를 돌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사랑을 표현하고 갈등을 풀고 용서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해요. 넷째, 의미를 찾으세요. 내 인생이 왜 의미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거나 후배를 가르치거나 무언가를 남기려고 노력하세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키케루는 특히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노년에도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책이 친구가 되어주거든요. 혼자 있어도 고전을 읽으면 위대한 사상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 일인가요? 여러분은 책을 가까이 하시나요? 독서 습관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습관이 들면 즐거워질 겁니다. 키케루는 또 농사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흙을 만지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만큼 평화로운 게 없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텃밭이나 화분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명이 자라는 걸 지켜보면 경이로움을 느낄 겁니다. 자연과 함께하면 마음이 평온해질 겁니다. 도시에 사신다면 주말 농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베란다에 허브라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직접 키우고 돌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책임감도 생기고 성취감도 느끼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키케루는 우정의 소중함도 강조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노년은 축복입니다. 친구는 재산보다 귀합니다. 돈이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친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웃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 이게 노년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냥 옆에 있어도 편안한 사람 말입니다.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노력해야 친구가 생깁니다. 먼저 연락하고 관심을 보이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키케루는 절제의 미덕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깊은 말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원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항상 행복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충분해라고 생각하게 하니까요. 노년은 욕망을 줄이고 만족을 늘리는 시기입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키케르는 노년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단순히 젊은이들의 뒤에서 구경만 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줄 수 있는 통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교훈,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노인의 역할입니다. 로마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원로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든요. 경험 많은 원로들이 조언을 들은 다음에 결정을 했지요. 이게 로마를 강하게 만든 지혜였습니다. 우리 사이는 어떤가요? 노인을 존중하나요? 아니면 노인을 짐으로 여기나요? 안타깝게도 요즘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빠른 변화, 새로운 기술, 젊음의 가치만이 강조되는 사이이죠. 노인의 경험과 지혜는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술은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 우정, 신뢰, 정직, 이런 가치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입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권위는 그가 살아온 방식에서 나온다고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자연스럽게 권위가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았으면 정직한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았으면 성실한 사람으로, 따뜻하게 살았으면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고 조언을 구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50대, 60대 여러분은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나요?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케르가 강조하는 또 하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80세에도 배울 수 있고 90세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는 평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단지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배우라고 스스로 제안하는 겁니다. 하지만 배움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호기심만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저건 뭘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 젊으니까요. 역사를 보면 늦은 나이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죠. 게테는 80대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으며 베르디는 80대에 그 유명한 오페라를 작곡했고 프랑크 프로이드 라이트는 90대에 건축 작품을 남겼어요. 그뿐인가요? 미켈란젤도 80대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정말 뭘까요?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나요? 그러면 시작하세요.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나요? 가보세요. 하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해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키케르는 노년의 평온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년은 욕망의 폭풍에서 벗어나 고요한 항구입니다. 젊을 때 온갖 욕망에 휘둘렸지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끊임없이 뭔가를 원했습니다. 그 욕망들이 우리를 몰아붙였어요. 쉴 틈이 없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욕망들이 잔잔해집니다.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노년의 큰 선물인 겁니다. AV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겁니다. 편안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증명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아직도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시고 있나요? 이제 그만 놓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었고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남은 시간을 즐기기 바랍니다. 키케르는 또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권합니다. 자연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수확하고 겨울이 오면 쉬는 겁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하면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고 때가 아니면 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요. 몸이 원하는 대로 자연이 알려주는 대로 사는 겁니다. 도시에 살면 자연과 멀어지기 쉽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자연을 찾아가 보기 바랍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산에 오르고 바다를 보고 별을 보세요.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집니다. 키케루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훌륭한 삶 자체가 최고의 유산인 겁니다.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았느냐인 겁니다. 정직하게 살았는지, 사랑을 베풀었는지, 남을 도왔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인 겁니다. 자녀들이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치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 자녀도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이 따뜻하게 살면 자녀도 따뜻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최고의 유산은 훌륭한 삶 자체이지요.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키케루가 노년의 관하여를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지혜를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노년은 불행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인생의 완성이고 결실이고 가장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만드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태도, 준비, 그리고 삶의 방식이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쓰인 이 책이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나이 드는 게 두려웠고 죽음이 무서웠고 젊음을 잃는 게 슬펐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키케루는 그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노년을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성숙의 시기로 보는 겁니다.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무언가를 완성하는 거예요. 젊음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대신 깊은 평온을 얻었지요. 체력은 약해졌지만 대신 지혜가 깊어졌지요. 욕망은 줄었지만 대신 자유를 얻었지요. 이렇게 보면 노년의 상실이 아니라 교환이에요. 무언가를 주고 더 나은 것을 받는 겁니다. 50대, 60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계신가요? 아직 젊음의 미련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나이를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키케루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겁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다 끝났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도 좋아 할 수 있는 게 많아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차이는 태도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젊어도 불행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늙어도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지붕이 있고 음식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고 추억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할 일이지요. 키케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노년을 빛나게 한다고. 불평하면 어두워지고 감사하면 밝아집니다. 같은 노년인데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년을 보내야 할까요? 키케루가 제시하는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으로 사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둘째는 절제하세요.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과로하지 마세요. 적당히가 최고입니다. 모든 것에 중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계속 배우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합니다. 넷째, 관계를 가꾸세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과 인사하세요. 가족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다섯째, 봉사하세요.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도우세요. 베푸는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섯째, 자연과 함께 하세요.
흙을 밟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세요. 자연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일곱째,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사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덟째, 용서하세요. 자신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세요. 원망을 놓아야 평온해지는 겁니다. 아홉째, 단순하게 사세요. 필요 없는 걸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세요. 단순함이 자유를 줍니다. 열째, 준비하세요.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며 사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삶을 충실히 사는 겁니다. 키케루는 책의 마지막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고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고. 그러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노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이에요. 키케로 자신도 이 책을 쓴 뒤에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치적 암살로 생을 마감했죠. 하지만 그는 후회 없이 떠났을 거예요. 할 만큼 했으니까요. 로마를 위해 헌신했고 철학을 연구했고 후대의 지혜를 남겼으니까요. 그의 그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유산인 겁니다. 돈이나 땅이 아니라 지혜와 가르침이 진짜 남는 겁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꼭 책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자녀에게 좋은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 후배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유산인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자체가 바로 유산이지요. 키케로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기대하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노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의 대상입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평온해지는 시기이고요. 지혜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의무에서 해방되고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50대, 60대 여러분의 앞에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0년, 20년, 어쩌면 30년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요? 불평하며 보낼 건가요? 아니면 감사하며 보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키케루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노년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축복이 되고 부정적으로 보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보세요. 감사하며 배우며 사랑하며 베풀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겁니다. 키케루가 2000년 전에 전한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삶의 지혜는 영원하니까요. 이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지혜는 이어지고 삶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키케루의 노년에 관하여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평온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